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시사톡톡 21번째, 제목은 극우 정치꾼으로 병든 한국 개신교입니다.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로 은퇴하시고 생명과 평화 윤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계시는 박충구 박사님의 글을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5년간 기독교에 대해 우리 사회 일반의 관심이 모아진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회장으로 당선된 2019년부터 그의 정치적 언행,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반정부적 폭력성, 팬데믹 방역 왜곡 및 거부 사건, 그리고 전 씨가 이끈 극우 정치 집회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개신교의 공신력 저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일보가 실시한 개신교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개신교에 대하여 18.1%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2년 전 조사에서 31.8%였던 것에 비해 13.7%나 급격히 낮아진 수치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씨의 기이한 행태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도로 떨어진 것인지 그 상관관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직자인가 아니면 정치 선동가인가? 전 씨의 언행은 성직자에게 그에 알맞은 교양과 신학적 지성, 진실함, 높은 윤리적 덕목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 씨는 2005년 신도들의 충성심을 점검하려면 여성에게는 빤스를 내리라 하면 되고 남성에게는 집 문서를 가져오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공언을 하더니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것이라고 신도들을 위협하며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2019년에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신성 모독적인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작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한 북한 공작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한기총 총회장으로 당선되고부터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며 천박한 욕설을 섞어 마구 비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팬데믹을 극복한 나라의 하나로 이끈 문 정권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불운한 좌파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중 집회를 열었다. 이로 인해 신도들이 전염병에 집단 감염되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고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 교회에 퍼뜨렸다는 해괴한 주장을 일삼았다. 차마 글로 옮기기에도 어려운 전 씨의 막말 행보에 대하여 두 부류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부류는 전 씨와 그의 추종자들이 민주당 정권을 향해 쏟아내는 혐오와 증오 가득한 공격 행위에서 정치적 이익과 대리 만족을 얻는 이들이다. 이들은 전 씨를 은근히 지원하던 국민의힘 당 지지 성향을 보이는 부류다. 다른 부류는 전 씨의 비상식적인 주장의 진실성을 헤아릴 능력이 없는 이들로서 근본주의 성향의 반공 수구적인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들은 전 씨의 허위 주장에 동조하며 노상에서 철야 기도회를 열고 마치 중세기의 십자군이라도 되는 듯 호전성을 드러내며 청와대 담을 넘어가 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집단에 의하여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졸지에 빨갱이 물이 정북 좌파 정권으로 낙인이 찍혀 매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 씨의 이러한 행보가 없었다면 이어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0.73% 차이로 이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고. 신천지도 혹은 통일교도 가세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순진한 개신교인. 중세기도 아닌데 목사가 정치판에서 공정치 못한 검열관 노릇을 하는 세상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전 씨에게 사상 검열관 지위를 부여했는가? 그리고 과연 그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식견과 덕목과 권위를 갖춘 인물인가? 민주사회에서 목사가 신도들을 극우 정치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을 제기해보면 전 씨의 행보는 민주사회의 보편적인 사회윤리 규범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야만적인 인물, 망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청변한 목사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는 마치 러시아 귀족의 지위를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평화주의자, 사회주의자였던 토스토이처럼 나눔을 실천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독일 같은 유럽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바 가난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켜주려는 사회 이념을 근거 없이 혐오한다. 그는 집도 돈도 차도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아내의 명의로 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보네프를 흉내내며 순교자 코스프레를 한다. 보네프는 극악한 나치의 유대인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대량 학살의 악을 타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기획에 참여했던 신학자다. 그가 맡았던 역할은 거사가 성공할 경우 히틀러가 제거된 독일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외교적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신속하게 복원하라는 과제였다.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보네프는 1945년 4월 9일 나치의 교수대에서 순교했다. 본 해포와는 정반대로 전 씨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권을 혐오하며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고 근거 없이 문 대통령을 공공연히 조롱하고 빨갱이로 몰았다.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박해한 사실이 없다. 전 씨는 나치 일당 독재 하에서 생명권을 박탈당하던 유대인과 성소수자를 위해 저항한 보네포와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다. 도덕과 무능과 굴종의 아이콘을 위해 싸우는 애국운동가. 전 씨는 자신을 일러 애국운동가라고 포장한다. 그에게 애국이란 자신이 만든 허구, 곧 대한민국이 곧 공산화될 것이라는 거짓과 공포를 근거로 민주당 정권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공산화 음모를 꾸미거나 빨갱이 짓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임기를 마친 후 김정은이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떠났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전 씨가 얼마나 거짓된 악의를 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근거 없이 비방하며 정복 세력으로 몰아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민주사회의 질서를 어기고 순진한 신자들에게 민주당을 혐오하도록 부정적 편견을 심어 선거에서 반대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정치적인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다. 도무지 진실한 목사라고 볼 수 없는 인물이다. 전 씨가 광화문을 무대로 광란의 집회를 이어갈 때 상당수 개신교인들이 그를 시대의 선지자라며 죽여 세웠다. 지금 국힘당의 대표 김기현 의원, 그것도 장로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렇게 그가 이 정광훈을 시대의 선지자라고 죽여 세웠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와 대선이 가까울 땐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그게 몰려들었다. 황교안, 지금 황교안이가 지금 정광훈과 결별하고 정광훈이가 지금 침에 들었다, 미쳤다고 그렇게 공격하게 이랬죠. 오세훈, 홍준표도 지금 정광훈이하고 그 세게 논쟁하는데요. 김문수, 김재원 등이 그의 무대에 올랐었다. 최근에도 김재원이
정강훈의 무대에 올라서서 헛소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석에 몰려있죠. 그가 온갖 거짓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선동한 결과 국민의힘이 0.73%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전씨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네,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뭐 안철수가 윤석열과 뭐 합당했나요? 같이 손을 맞잡은 것도 그렇고 또 정의당이 차선의 정책으로 민주당을 밀어주었으면 정권 이양이 되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강훈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까지 대대적으로 교인들을 윤석열 당선을 위하여 동원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아니 정강훈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선에 동원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정권 교체 제1인 공로자라고 그렇게 막 스스로 허풍을 떠는 것은 참 뭐 그럴듯하지만 참 가관입니다. 웃깁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전씨가 지지했던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법을 밥 먹듯이 여기며 탐욕을 부리다가 감옥에 갔고 전씨가 지지했던 박근혜는 헌법 질서를 어긴 무능의 아이콘이 되었다. 또한 전씨가 세를 모아 지지한 윤석열은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도 지킬 능력이 없는 굴종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도 이제 임기를 마치거나 중간에 탄핵되거나 내려오게 되면 감옥에 갈지 어떤 또 큰 법적인 심판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몰매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찌 도덕과 무능과 굴종의 아이콘을 지지하는 자를 선지자라 할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없고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랬는데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거짓이라고 붙이기도 아까운 모자란 모질이 사기꾼 괴물 같은 인간입니다. 전씨가 믿는 신은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성수의 하나님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데 지가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요?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야말로 희대의 망난이고 사기꾼입니다. 제가 자꾸 이 글에 제 의견을 추가해서 논조를 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야합은 야망과 포악을 낳는다. 기독교 역사는 종교가 정치와 야합할 때, 결탁할 때 사회에 혼란이 오고 마침내 포악의 역사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근 200년이나 이어진 십자군 전쟁,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밀슈터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고 설교하던 도일교회의 오류, 이 모든 사건들은 종교가 정치와 야합한 결과 예외 없이 정오와 포악의 역사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증거다. 종교가 진실한 소명을 내던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천착하며 정치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결과다. 그고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전시의 기독교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고 권력에 천착하는 기독교라면 이는 명백하게 몹쓸 벽에 걸린 것이다. 죽을 벽에 걸린 것이죠.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목사라도 사상 검열과 노릇을 할 권위를 가질 수 없다. 더군다나 목사가 신도들에게 정오와 혐오를 부추기며 그고 정치 집단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는 종교의 허울을 쓰고 추잡한 정치적 욕망의 영성을 팔아먹는 배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2023년 4월 19일 박충구의 민들레 칼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연재한 글이고요. 또한 박충구 박사님의 페이스북에도 올린 글이라 방금 통화를 해서 사전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박사님의 칼럼은 여기서 계속 싣기로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꺼이, 아니 허락보다도 기꺼이 기쁨으로 저와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에 시대를 향하여 연좌적 발언을
용감하게 하시는 기독교 신학자로서 매우 드물고 희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과 부패와 퇴락에 몰려 있는데 이럴수록 진실한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역에 계신 교수님들에게도 분발과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고요. 저는 이분들을 섬기며 조금 곁들여서 한두 마디 그렇게 올리는 역할로, 그리고 유튜브로 이분들의 생각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로,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해보는 것으로 자족하거나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우 정치꾼으로 병든 한국계 신교. 저도 사실은 정광훈 현상에 대하여 한번 좀 글을 쓰고 유튜브를 쓸까 고민했는데, 아유, 지식도 딸리고 패기도 딸려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마침 박충구 박사님의 이 예리한 필치에 해박한 지식으로 풍부한 정보로 쓰여진 글을 보고 제가 쓴 글보다 훨씬 나은 글이라 생각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시근의 시사톡톡에 올라올 박충구 박사님의 글들을 앞으로도 계속 애독해 주시고, 또 뭐 비판할 글이 있으면 또 뭐 열린 자세로 제 유튜브에 댓글이든지 민들레든지 어느 데든지 간에 제게 원하시면 박충구 박사님을 소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화나 토론이나 비판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박충구 박사님은 좋아하실걸요. 자, 오늘도 시사톡톡 21 끝까지 부족한 이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간이었습니다.